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아침 영란은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휴대전화 속 뉴스 알림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룹 전 대표, 과거 비자금 숨긴 혐의 폭로. 기사 제목 밑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영란의 아버지였습니다. 영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묘했습니다. 사실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란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수법이 너무도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한 짓이야. 영란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폭로의 뒤에 엄마가 있다는 것을. 엄마는 예전에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진실 일부만 꺼내서 거기에 거짓을 보태어 상대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 대상이 남편이든 다른 가족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거짓말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 나쁜 거예요. 엄마는 사과할 생각 없어요? 미안할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 그 말이 아직도 영란의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회사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박진석은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회사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옛날 일을 아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영란의 이름도 기사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로자의 딸, 현재 인터넷 만화 작가로 활동 중. 아버지와는 연락 끊고 지낸다. 영란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끌려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폭로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영란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영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늘 혼자서 모든 걸 끌어안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폭로가 계속 이어졌고 조작된 서류와 거짓 증언이 진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엄마는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얼굴과 아빠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한 분은 자신을 낳아주셨고 한 분은 자신을 지켜주셨습니다. 영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모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자신의 인생과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영란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 엄마가 숨긴 진실들, 그리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를 이해하려 애썼던 세월이 헛되게 느껴졌고 엄마의 거짓말을 못 본 척했던 자신에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중립은 아니라는 것.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엄마의 거짓말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영란은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공격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빠 편을 들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란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중심으로, 화가 나서가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글의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영란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글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자신은 이제 어느 쪽 부모의 딸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업로드 버튼 앞에서 영란은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빠의 침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영란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폭로는 끝나지 않았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란은 아직 몰랐습니다.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카드에는 영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나의 글은 인터넷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읽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다. 부모를 배신하는 패륜이다. 진실을 말하는 게 배신인가? 어느 쪽 말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영란은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댓글을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나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10개월 만에 보는 엄마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영란은 대답 대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읽었어. 고성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쓴 글. 영나야, 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알아요. 너는 내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엄마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고성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는 몰라. 엄마가 뭘 겪었는지, 내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빠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복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복수? 고성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복수로 보여? 이건 정의야. 내 아빠는 대가를 치러야 해. 무슨 대가요? 엄마가 지어낸 거짓말에 대한 대가요? 고성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나야, 마지막 기회를 줄게. 내 글을 지워. 그리고 엄마 편에 서. 싫어요. 내가 선택한 거야. 고성이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열어봐.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진은 17살 영나가 찍은 것이었습니다. 영나와 당시 30대였던 미술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 둘이서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잊고 싶어 했던 비밀이지. 미성년자였던 너와 나쁜 관계를 맺었던 그 선생님 말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미술 상담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 나도 알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 하지만 고성이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영란은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설마 내가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으니 엄마도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세상에 알려야겠지. 미성년자 시절에 나이든 남자 선생님과 수상한 관계를 맺었던 아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영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안다고 해서 말 안 하란 법은 없잖니. 너도 알면서 엄마에 대해 글을 썼으니까. 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줄게. 내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려. 그러면 이 사진은 없었던 일로 하지. 안 그러면 고성이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하려는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7살 때 그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해주겠다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 보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영란은 알았습니다. 엄마는 진짜로 이 사진을 공개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영란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지키고 자신의 과거가 왜곡되어 퍼지는 것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